자, 58페이지입니다. 지수함수부터 볼게요. 지수함수는 어떤 거냐면 y는 자, 지수 a의 x꼴을 지수함수로 합니다. 자, 우리가 지수함수는 x에 의하여 y에 대응하는 함수, a의 x승이 대응하는 함수입니다. x가 뭐냐에 따라서 ax승이 대응되는 함수를 우린 지수함수로 합니다. 그래서 첫 스타트는 이걸 지수함수로 한다라고 하는데 지수함수 조건에서 지수함수를 지켜나가려면 일단 a가 1이면 어떻게 돼버리죠? 상수함수가 되겠죠. 생각해봐. a가 1이거나 2이거나 3이면 이 x가 뭐냐에 따라서 변하지 않아요. 함수값이. 이해하셨죠? 그래서 a를 0보다 크다라고 결정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1은 아니다라고 할게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지수함수의 꼴을 일단 볼 건데 이거를 보면 자 봐봅시다. 이 a가 0보다는 크다라고 단정을 짓습니다. 물론 a가 1이라고 해서 함수는 아닌 건 아니에요. 상수함수라는 게 있으니까 a가 1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a가 1이면 거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a가 1은 아니다라고 할게요. 이렇게 합니다. 이건 상수함수가 됩니다. a가 1이면. 됐죠? 그림은 어떻게 되냐면 그림은 이렇게 됩니다. 볼게요. 천천히 한번 생각해보자. 함수의 꼴을 생각하면서 가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함수를 그려보면 기본 꼴로 y는 뭐 2x가 있겠죠. 그래서 가장 기본 꼴이 예를 들어보면 y는 2x가 있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마이너스 2x라고 하면 안 되고요. y는 2x랑 또는 어떤 게 있냐면 y는 2분의 1x로 나눠집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이렇게. 오케이? 왜냐면 봐봐. 이 x에다가 0보다 큰 부분이 여기고요. 이 x에다 0보다 작은 부분이 여기인데 0보다 작은 부분을 집어넣으면 음수를 집어넣다 보니까 여기가 뒤집어집니다. 맞죠? 우리 지수 연습하고 왔으니까. 그지? 그래서 a분의 1이 돼요. 이 라인은 a분의 1이 돼버려요.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금 우리가 첫 번째 지수함수에서 만약 이런 꼴을 1 집어넣고 2 집어넣고 3 집어넣고 4 집어넣고 5 집어넣고 마이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다가 좌표를 다 집어넣으면 그림이 이런 꼴로 그려지고요. 그 다음에 요놈의 그래프를 그림을 집어넣으면 요놈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근데 지나는 점이 한 군데 똑같은 점이 있어요. 이거 y절편이죠. 똑같은 점이 있는데 이 점은 몇 컴마 몇이죠? 이 점은 여기다 0을 집어넣은 거거든요. x가 0일 때예요. 그래, x가 0이면 이게 0승이니까 1인 거구나. 다시 말하면 꼭 지나는 점이 있구나. 얘 둘 다 꼭 지나는 점이 발생합니다. 몇 컴마 몇을 지난다? 0,1은 지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 있는 특징들을 우리 함수를 공부할 때 특징들을 이렇게 공부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특징들을 한번 공부할게요. 자, 여기다 적어볼게요. 흰색으로 적을 거는 a가 0보다 클 때예요. 흰색의 그래프가 되고요. 쭉 한번 나눠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노란색으로 적은 거는 a가 어디 사이에 있을까요? 무조건 a는 0보다 커야 되니까. 무조건 지수함수 되려면 a가 0보다 커야 돼. 음수일 수는 없어요. a가 0보다 커야 되니까 a가 0보다 크려면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아야지. 2분의 1이거나 뭐 3분의 1이거나 이런 어떤 감수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첫 번째 둘 다 똑같습니다. 여기 라인들은 둘 다 똑같아요. 자, 여기 라인 똑같아요. 여기 라인은 똑같이 칸을 지우겠습니다. 정의역은 실수 전체입니다. 정의역이라는 건 여기를 정의역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정의역은 자, 정의역은 실수 전체가 되고요. 맞아요? 그럼 치역이 뭔지 아시죠? 치역은 선택받는 함수값들인데 그 선택받는 함수값들은 어디가 필요하죠? y와 y가 치역인데 이게 치역인데 이 치역이 어디 부분이죠? 0보다 큰 부분이 되겠죠. 오케이? 이해하셨죠? 0인 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0보다 큰 부분이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정의역은 실수 전체고요. y와 y 치역은 0보다 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번에 대한 내용들이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치역은 양의 실수, 뭐 거기서 한글로 뭐라 했냐? 양의 실수 전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의 실수 전체라고 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꼭 지나는 점이 있어요. 둘 다 똑같기 때문에 여기 라인도 비워놔야겠네. 두 번째 라인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 라인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꼭 지나는 점이 두 점이 있어요. 하나는 0,1을 지나고요. 또 하나는 0,1이고 1,a라는 점, 이 두 점을 꼭 지납니다. 왜? 이게 꼴이니까 여기다 1 집어넣으면 a 지나겠지. 그치? 그래서 0,1과 1,2는 꼭 지나는 점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맞습니까? 이 식이든 이 식이든 0,1과 1,2는 꼭 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수함수는
두 점을 꼭 지납니다. 일단 증가든 감소든. 오케이,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무슨 뭐 어떻게 0,1과 1,1을 지난다라고 체크하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2번의 개념이 그래프는 점 0,1과 1,0을 지나고 또 하나 뭐라 했어요? 무슨 축을 정근선으로 한다? 여기에 정근선이죠. 여기에 닿지 않는 그래프 두 개가 그려지지. 그래서 어떻게? X축을 점근선으로 한다. 오케이? X축을 점근선으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왔죠? X축이 점근선이다. 다시 말하면 Y는 0이 점근선이다. 지금 현재의 기본꼴에서는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하셨죠? 그 다음에 여기 라인에서 이제 여기의 특징들과 여기의 특징들을 보시면 되는데 여기를 무슨 함수로 할 거냐면 이렇게 할게요. 얘는 증가 함수로 할게요. 느낌이 증가 함수 같으니까 여기는 당연히 무슨 함수가 될까요? 여기는 감소 함수로 할게요. 감소 함수로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증가 함수가 되고요. 여기는 감소 함수다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다. 이제 여기 조건에서 어떻게 되냐면 A가 0보다 큰 그래프는 흰색의 그래프인데 이 흰색 그래프를 보면 X가 증가하면서 Y도 증가하는 그래프이어서 증가 함수다라고 이름을 칭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노란색 그래프는 A가 0과 1 사이에 있는 그래프인데 얘는 어떻게 되냐면 X는 무조건 증가하는데 Y가 떨어지는 느낌처럼 갑니다. 맞죠? 벌써 주무시려 해요. 그래서 이거는 감소함수다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3번의 개념까지도 다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셨어요? 됐습니까? 또 하나는 잘 봐요. 자, 4번의 개념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4번의 개념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4번의 개념은 이 그래프에 대해서 어떠한 함수냐라고 물어보는데요. 그 어떠한 함수냐면 봐봐. 일단 여기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1대1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실수 전체에서는 1대1 함수입니다. 치역과 공역의 개수가 같지 않아요. 오케이? 근데 중요한 거는 양의 실수에서는 1대1 대응이에요. 여기 그 부분에서는 여기에서는 똑같이 사용했을 거 아니야. 맞아. 여기에서는 1대1 대응이 맞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볼 때 실수 전체는 1대1 함수가 맞고요. 양의 실수에서는 1대1 대응이다가 4번에 대한 논리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 있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은 4번은 적지 않을게요.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자, 5번에 보시면 이 두 그래프는 흰색과 노란색 그래프는 이 두 그래프는 어떻게 된다? 두 그래프 무슨 축 대칭이다? Y축을 기준으로 둘이 대칭한다. 접으면 접힌다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그래프는 Y축 대칭이다까지. 그래서 이거와 이거는 이 두 그래프는 무슨 축 대칭이다? Y축 대칭이다 라고 마무리 체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인정하셨죠? 자, 기본을 배우고 나서요. 우리는 어떤 걸 하냐면 얘를 평행이동 시킬 겁니다. 그래서 얘를 이동 한번 시켜보겠다라는 거예요. 이동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부분들은 Y는 X를 이제 이동합니다. 어떻게 이동하냐면 잘 봐요. N만큼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하면요. 자, Y는 어떻게 되냐? Y는 A에 X에 마이너스 M 더하기 N 꼴로 바뀌어서 이게 평행이동 꼴이 되고요. 평행이동하면 어떻게 되냐면 점근선이 바뀔 뿐이에요. 예를 듭니다. 이걸 그대로 갈 거니까. 예를 들면 뭐 Y가 2에 X 빼기 1 더하기 1이라 할게요. 이거의 그래프를 대충 그려야 돼요. 뭐 정확히 못 그려요, 저도. 대충 그려보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됩니다. 얘가 원래는 이딴 식으로 중간에 원래 기본꼴에서 항상 시작하는 거야. 저렇게 흰색이었을 건데 그놈을 1만큼 당기고 1만큼 올리니까 대충 1만큼 당기고 올리니까 이렇게 되겠지. 점근선 라인만 정확히 잡아주면 되겠지. 맞지? 이 점근선 라인이 몇이니까 1이 되는 거예요. 점근선 라인은 1이지. 여기 라인 1인 거 이해 가요, 지금? 왜냐면 내가 이 그래프를 딱 잡고 당기고 밀었잖아. 1만큼씩. 그렇지? 그럼 그 그래프를 대충 그리는 거야. 근데 어디 라인만 지켜주자? 점근선의 라인은 지켜주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하셨죠? 그래서 그 라인들이 지켜질 것이고 그렇게 갈 것이다. 이렇게 되고요. 여기를 평행이동 한번 해볼게요. 평행이동 했고 대칭이동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대칭이동. 그래서 X축에 대칭 시켜보고 Y축에 대칭 시켜보고 원점에 대한 대칭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개념은 이해 가시죠? 그래서 대칭 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칭이동은요, 대칭이동. 자, 첫 번째 1번.
x축 대칭 한번 해볼게요. x축 대칭 어떻게 되죠? 원래 기존에 y가 a에 x였는데 x축 대칭하면 어디에다가 뭘 넣는 거지? y에다가 뭘 집어넣어요? 마이너스 y 넣는 게 x축 대칭이에요. 근데 얘 x축 대칭하면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y하고 얘가 a에 x 되겠지. 맞아, 맞아.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러면 결론은 요 놈이 여기로 올 거니까 여기 이렇게 오고 이렇게 떼면 돼요. 이해 갔어? 그래서 x축 대칭은 이렇게 된다. 마이너스 ax. 됐지? 두 번째 똑같은 패턴인데 이번에 두 번째는 무슨 대칭이냐? 당연히 y축 대칭 하겠지. y축 대칭하면 당연히 y축 대칭은 x에다가 마이너스 x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y축 대칭하면 어떻게 되냐? y는 ax인데 이 x에다가 우리가 뭘 집어넣는다고? 마이너스 x를 집어넣는 거지. 그지?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 a에 마이너스 x승 이렇게 될 거고요. 요 놈을 보니까 이 마이너스는 지수법칙에서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거니까 얘는 뭐죠? a분의 1이 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 a분의 1에 x승이다. 그래서 무슨 대칭? y축 대칭. 다시 말하면 y축 대칭이라 했겠고 요 둘이가 당연히 이런 내용이다. 이렇게 하는 거지. 맞지? 그래서 지금 당연히 이거랑 이거랑 이건 거지. 그지? 얘가 지금 어떻게 했냐? 얘가 ax면 얘는 뭐가 된다? 얘는 아니 얘가 ax면 얘는 뭐다? a분의 1 x가 된다. 이렇게 하는 거고. 됐습니까? 이해하셨어요? 이런 내용들로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아시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뭐 전체 라인업에서 이런 부분들이 y는 뭐 어떻게 되고 여기는 어떻게 되고 원점 대칭 같은 경우에 둘 다 음수 집어넣으니까 둘 다 음수 집어넣으면 원점 대칭이 되겠죠. 그래서 원점 대칭 같은 경우에는 원점 대칭은 y는 a의 x인데 여기도 마이너스 여기도 마이너스 집어넣는 거죠. 그죠? 그럼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y하고 a의 마이너스 x. 요게 원점 대칭이 된다. 그럼 요 놈은 a분의 1에 x가 되고 마이너스 1로 넘어오니까 여기 마이너스 붙고 이렇게 되는 거다. 그래서 요게 원점 대칭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맞죠? 이해하셨죠? 그런 내용들이 개념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프로 한번 보면서 또 갈 거거든요. 자, 여기 한번 지우면서 최대 최소 개념에 대한 내용들로 갈게요. 어렵진 않죠,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졸지 마시고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자, 갑니다. 여기까지 내용들은 다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뭐 적을 필요도 없어요. 그 책들을 보고 설명하는 거니까 그대로 한번 그대로 보면서 따라오시면 돼요. 아,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숙지해야 되겠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프만 살려놓고 계속 가보겠습니다. 그래프를 보니까 아까 이랬거든요. 증가 그래프랑 감소 그래프 이름이 붙은 이유가 뭐냐면 얘가 이제 이런 식으로 가요. 이렇게 쭉 커지고 얘가 이제 쭉 커지면 얘가 쭉 커지니까 만약에 이제 만약 그래프가 증가 그래프만 다시 한번 그려본다면 이렇게 있고 얘가 쭉 간단 말이야. 그때 우리가 여기가 x가 1이고요. 여기가 x가 2야. 다시 말하면 x가 x2보다 큰 상황인데 그때 이거를 이제 우리가 fx를 할게요. 이 fx의 개념이 어떤 말이냐면 당연하겠죠. 얘가 증가 그래프면 요놈의 점의 좌표가 fx1이 되고요. 자, 요놈의 점의 좌표가 fx2가 될 건데 당연히 얘가 더 크겠지. 이렇게 되는 증가는 당연한 거지. 그죠? 당연히 반대로 감소도 뒤집어지겠죠. 이게 크지만 어떻게 되냐? 그래프 이렇게 된다 하면 감소는 어떻게 되냐? 그래프를 그려도 미안합니다.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있으면 감소 그래프는 이렇게 되겠죠. 맞죠? 그러면 그때 우리가 그대로 내려서 x1, x2 된 다음에 여기가 x1이 되고 여기가 x2가 되겠죠. 좀 이렇게 보면 결론은 얘가 더 높은 거지. 그래서 x1, x2가 되는데 얘가 더 큰데 높이는 반대가 된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죠? 당연하겠지.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지금 거기에 적혀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런 내용들을 보시면서 그냥 당연합니다. 그래서 그냥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가 1보다 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거다? 그냥 크기 순으로 가면 되고 위에 지수가 크면 큰 거고 지수가 크면 큰 거예요. 여기 1보다 크면. 근데 여기에 0과 1 사이에 있으면 지수가 작을수록 큰 겁니다. 예를 들면 2분의 1이 있어요. 여기 7승하고 2분의 1이 있고 6승이 있어요. 누가 더 크냐는 건데 얘가 더 크다는 거예요. 왜? 당연히 2의 7승, 2의 6승은 얘가 더 크겠지. 근데 2분의 1을 7승하고 2분의 1을 6제곱하면 어떤 게 더 크냐면 얘가 더 크다가 된다는 거죠. 맞아, 지금 그 말인 거잖아. 그치? 그 기하학적으로 생각도 해보시고 그런 내용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무슨 말 있습니까? 자, 넘어가서 문제 한번 풀어보고요. 개념은 끝났습니다. 개념은 생각보다 심플하네요. 그쵸? 자,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문제 한번 읽어보시고요. 제가 한번 천천히 꼼꼼하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다음 보기 중에서 자, 지수함수가 있는데 A가 이제 우리가 이제 항상 주의를 살펴봐야 될 게 어떤 거냐면 A가 0과 1 사이에 있는지. 일단 A는 무조건 0보다 크겠지. 지수함수니까. A가 0과 1 사이에 있는지 아니면 1보다 큰지만을 따질 겁니다. 이렇게 갑니다. 오케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시면 얘는 감소 그래프구나. 자, 감소 그래프면 대충 개형을 한번 그려놓으면서 한번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감소 이렇게 개형을 그리면서 갑니다. 자, 눈으로 한번 보시고요. 한번 체크해 보시고 에어컨 좀 끄고 갈게요. 잠깐만요. 자, 그래서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보면은요. 자, 다음 보기 중에서 자, 일단 감소함수다. 자, 감소함수인데 일단 1,0 지나니. 근데 1 집어넣으면 1,0을 지나냐? 아, 틀렸지. 0,1을 지나죠. 얘는 1,3분의 1을 지나는 그래프예요. 그래서 틀렸고요. 니은 볼게요. 그래프의 점근선은 Y축이다. 라고 해서 야, Y축이냐? 무슨 축이야 이게? X축. 다 틀렸네. 뭐야 지금.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프는 제3, 4분면을 지나지 않는다. 이거 맞아요. 맞잖아요. 그죠? 그래프 그려놨는데. 그리고 X값이 증가하면 Y값도 증가하니? 아니, 얘가 감소하는 그래프이다. 라고 생각하셔서 답은 디귿만 맞습니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이렇게 간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볼게요. 하나만 그려볼게요. 자, 여기 라인에서도 보시면 다음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정의역 치역에 정근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보자 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y는 2의 x 빼기 1 마이너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 저는 항상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하냐면 그냥 대략적으로 이거 다 없다고 생각하고요. 2x 그린 다음에 얘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1만큼 잡아 당겨 밑으로 1만큼 내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1만큼 내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얘를 1만큼 당기고 1만큼 내리니까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려질 것이고 정근선은 이렇게 될 거고 디테일하게 그릴 필요는 없어요. 조금 더 이쁘게 그리려면 여기가 0일 때도 좀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왜? 그러면 이게 나올 거니까요. 지금 여기까지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절편이죠? Y절편 정도는 구할 수 있기 때문에 Y절편 체크하시고요. 점근선은 얘가 점근선이니까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여기가 마일이라는 거 체크하신 다음에 그래프는 대충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다라는 내용입니다. 개형을 그릴 줄 알아야겠죠. 왜냐면 우리가 수투가 또 내일이면 나갈 건데 그 수투에서도 여기가 이제 무한대로 넘어가게 되면 쭉 위로 올라갈 거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개형적인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되겠다는 거지. 아시겠죠? 자, 넘어갈게요. 뭐 넘어가는데 그러면 이것도 이제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얘도 마찬가지예요. 순서를 좀 잘 정해야 돼요. 얘는 어떻게 그릴까라고 봤더니 얘가 스타트는 똑같아요. 자, y는 3x가 기본꼴이니까 여기다가 x에다가 마이너스 x 집어넣으면 무슨 축 대칭이야? y축 대칭인 거지. 그리고 나서 더하기라니까 밑으로 위로 들어 올린 거잖아. 그럼 얘를 어떻게 하냐? 마이너스 x 집어넣는 순간 우리는 무슨 축 대칭? y축 대칭 할 것이고. 자,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이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얘를 y축 대칭하면 얘가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 안 맞아? 그리고 나서 맞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 더하기 1만큼 들어 올리니까 얘가 한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겠다라는 것도 체크하시면 되겠다. 점근선이 뭔지를 좀 체크하셔야죠. 점근선은 뭐 여기요? 이 라인이 몇 대가 1이 되겠죠. 이렇게 체크합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들을 좀 그린 연습들을 하시면 되겠다. 천천히 한번 꼼꼼하게 해보시면 됩니다. 넘어갑니다. 3번과 4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3번에 보시면은요, y는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요. 요 y가 뭐 2x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 더한 후 x축에 대하여 대칭한 그래프가 뭐 이게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대로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y는 2x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 이동했으니까 자, y는 자, 2에 x축 방향으로 2만큼 부호 반대로 이렇게 적어서 마무리 짓고요. 자,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한 후 이렇게 했어요. 자, y축 방향으로 몇 만큼? 1만큼 평행이동 했으니까 더하기 1까지 체크하면 평행이동한 후 x축에 대하여 대칭이동까지 해버렸대요. 자, x축에 대칭하면 y에다 뭘 집어넣는 거죠? y에다가 마이너스 y를 이렇게 집어넣는 겁니다. 아시겠죠? y의 자리에 마이너스 y를 집어넣는 습관. 이게 이렇게 외우셔야지. 어떻게 외우는 친구가 있냐면 y 앞에 마이너스 붙이는 거 이렇게 외우시면 안 돼요. 그러면 2차식이나 이런 데서 틀려요. 그러겠지. 왜 제곱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버린다고. 지금 제 말이 갑니까? 넣을 때 어떻게 하냐면 봐보세요. 실수하는 친구들 있을까봐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갑니다. 여기에다가 요놈을 y축 대칭해봐 라고 했다면 x에다가 마이너스 x라고 넣으셔야 한다고. 그게 변화가 없다고 얘는. 근데 어떤 친구는 여기다 마이너스 이렇게 붙인다고 또 이렇게.
그러니까 틀리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가로를 쳐서 그거의 x의 자리에다 그걸 집어넣는다라고 생각하셔야지만 대칭에서는 실수를 안 한다는 거죠. 제가 여기까지 짚고 넘어갑니다. 나중에 질문할 것 같아서 미리 알려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 또 하나는 이렇게 되면 이거 정리하니까 y는 뭐가 되죠? y는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요게 요거 됐는데 그게 요거랑 똑같대. 여기 똑같아. 그러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되는 거니. 요거를 요런 걸로 만들 거면 자 y는 우리 지수 연습 많이 하고 왔으니까 2에 2 곱하기 맞나요? 여기 어떻게 되죠? 여기 이렇게 되겠네. 여기 라인에서 지금 잘 보셔야 돼요. 지금 보시면 요 라인이 마이너스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지금 그지?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요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지? 마이너스 하고요. 2에 x에 2에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지. 그지? 맞아요?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지금. 똑같죠? 지금 식에 대한 변화는 없죠? 맞아요? 이해가셨어요? 이런 느낌으로 정리를 하시면 결론은 여기에서 요 놈이 지금 몇이에요? 4분의 1이 앞으로 나가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하고 2의 x라고 적을 수 있겠지. 그지? 여기까지 인정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빼기 1 되는 거니까 얘가 a가 되고 얘가 b가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정리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지수에서 하고 왔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자, 4번 한번 볼게요. 자, 문제 한번 보시고 자, 봅시다. 자, 4번에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은 함수 fx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이제 우리가 요놈하고 요놈이 이렇게 있고요. 요놈이 a 더하기 b가 4다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결론은 모르겠으니까 대입부터 할게요. 그냥 여기다 집어넣어 볼게요. a 집어넣어서 뭐 함수의 값을 찾으라는 거니까 3에 자, a하고 얘가 m이에요 라고 이야기하고요. b도 집어넣으면 3에 b가 얘는 n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a 더하기 b가 4라는 어떤 힌트가 있는데 이 둘이 더하는 느낌이 가려면 둘이 곱해야 된다는 느낌. 다시 말하면 m도 구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둘이 곱했더니 어떻게 되냐면 m과 n 곱해지고요. 얘가 3에 a 더하기 b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럼 여기가 몇 되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여기가 4예요. 답은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오케이, 이해하셨죠? 이거 정리하면 3의 4승이 시험지 답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5번하고 6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5번, 6번 보겠습니다. 쉽네요. 그죠? 자, 똑같습니다. 이건 지수법칙이네요. 그죠? 이건 지수법칙이에요. 깜짝아. 놀라셨겠네요. 깜짝 놀란 사람이 한 명 지나가서.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5번에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얘를 약간 고쳐보겠습니다. 고치면 이렇게 됩니다. 잘 봐요. 3에 2분의 1이 되고요. 얘는 3에 이게 3승인데 2분의 3이 되고요. 맞아 안 맞아요? 맞습니까? 얘는 어떻게 되죠? 3에 3분의 2가 되겠죠. 여기까지 인정하셨습니까? 그러면 미수가 뭐예요? 지금 미수가 1보다 크죠? 미수가 1보다 크면 지수가 크면 큰 수예요. 미수가 1보다 큰데 가장 큰 수는 지수가 가장 크고요. 맞죠? 그 다음은 얘가 크니? 얘가 더 크죠? 맞죠? 그래서 1등, 2등, 3등이 되겠다라고 체크하시면 되고요. 미수가 0과 1 사이에 있으면 지수가 작을수록 큰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를 할 수 있냐? 라고 물어보는 거니까 이렇게 지수의 확장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해하셨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6번으로 넘어갑니다. 여기까지는 크게 어렵지 않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수함수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풀이법은 어떤 거다? 일단은 그래프 개형을 그릴 수 있냐? 그 그래프 개형을 그릴 때 증가냐 감소냐를 결정하는 게 AI. A가 일단 0보다 커야 되는데 1이면 안 되고 A는 1보다 큰지 0과 1 사이에 있는지를 구분하면서 거기에 대한 정리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됐어요? 너무 빠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면 6번으로 가볼게요. 자, 6번에 보시면 함수가 y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걸 역함수를 gx를 하고요. 다음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자, g에다 a 집어넣는 게 2를 만족시키는 실수 a의 값. 그냥 여기다 a를 집어넣으래. 그리고 그게 그 역함수네요. 이거의 역함수를 gx. 다시 말하면 요놈의 역함수가 뒤집어 까면 여기죠. 그죠? 결론은 여기 식에다가 f에다 몇 집어넣는 거? 2 집어넣는 게 a인 거 이렇게 찾는 거죠. 그죠? 이해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a를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할게요. 여기 뒤집어 까면 G에 인버스에 E 집어넣은 게 A니까 여기에다가 E 집어넣은 게 A 되는 거 찾는 겁니다. 일단 E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죠? E 집어넣으면 몇 나와요? 몇 나옵니까? 2분의 7이 나옵니다. 그래서 1번 답은 2분의 7이 됩니다. 됐어요? 1번 답은 2분의 7이 되고요. 그럼 또 하나는 여기 요 놈이 K인 거 이렇게 잡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식에다가 2분의 1 가로하고 K-1 더하기 3이 2분의 7이 되는 거예요. 둘이 바꾸는 거죠. 얘랑 얘랑 자리 바꿨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얘들이 자리 바꾼 게 역함수니까요. 그러면 여기다가 K 집어넣은 2분의 7이 되는 순간을 찾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이거 정리하면 넘어가고 정리할 거니까 2분의 1에 K 빼기 1은 샬랄락 넘어가서 니기들이 하세요. 아직 이해하셨죠? 산수 안 해도 화내지 마시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는 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개념 정리가 일단은 마무리가 됩니다. 오케이, 이해하셨어요? 한 장 더 넘어가서 최대 최소까지 쭉 이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최대 최소까지 가볼게요.